오랫동안 사정관으로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네. 혹시 뭐 좀 딱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 학생 뭐 자소서 뭐 평가를 하시면서 네네네. 기억에 남는 사람 막 이런 것 좀 있나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좀 당연한 말씀만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한 사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을 안타까운 사례? 네, 몇 가지.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 네네네네네. 같은 거요? 예. 그래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학생 면담이라든가 모의 면접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 네네. 이제 뭐 있었던 게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를 하는데 학생을 아직 안 만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학생부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와, 이 친구는 이런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했네? 네. 라고 평가를 잘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자소서를 읽어보거나 면접을 봤을 때 그 학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활동만 많이 했지. 네네네네.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실은 뭐 간호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호학과를 지망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간호학과를 지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보건 계열의 네. 동아리들 네. 그런 뭐 그런 관련된 진로 활동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간호학과 못 들어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의외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건 계열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건 계열에 있는 교수님들은 가장 큰 목표가 뭐냐? 국시 100%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시 100% 국시를 무난히 통과할 만한 학업 역량을 갖추신 친구들을 오는 게 맞아요. 하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보건 계열 활동 뭐 조금 했다고 뭐 CPR 뭐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 좀 네네네. 배웠다고 해서 뭐 경험은 해봤지만 네. 뭐 적성에 맞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학생들의 그 전공 적합성과 학업 영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간호학과에서 등급대가 제일 낮았던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의 네. 동아리 활동은 실험 동아리였어요. 그냥 무슨 동아리? 실험 동아리. 실험 동아리. 네, 과학 실험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전혀 뭐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직접적인 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활동이라면은 네. 모두가 다 전공 관련된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댄스 동아리에서 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활동이 전혀 없어라가 아니라 네네. 내가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팀 자체를 어떻게 리더십 있게 이끌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좋게끔 어떤 상황을 잘 해결을 했다던가 네네. 그런 것 모습들을 보이면은 그런 모습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난 이런 거 해서 전공 관련된 게 없어요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학종이란 거 개념 자체가 이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런 흔적들을 다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자기의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하면은 그걸 이렇게 내가 그때 했던 네. 활동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관한 활동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하는 흔적들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걸 강조를 해야죠.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건가 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성이랄까 이렇게 엮어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네네.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네요.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많네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질문 문항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 예.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해서 보람 찼습니다. 아니면은 뭐 교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라고 해서 과연 잘 평가를 할까요? 그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평가자들은요 전혀 굉장히 뭐 뛰어나거나 뭐 굉장히 뭐 윤리적으로 엄청 높은 레벨의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뽑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잘 어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역량 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거는 이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나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역량과 관련된 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감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느낀 점을 네네네. 쓰는 학생들. 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의외로 많아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평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감상문을 봤을 때 물론 이 학생이 착하고 어떤 거를 느끼고 뭐 순수하게 이 전공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감상을 느끼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학생의 역량이라고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감상문이니까. 네, 감상문이니까. 그래서 자소서는 그렇게 쓰면은 분명히 안 돼요, 사실은. 자소를 폐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취업하려면 자소 써야 되니까.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 감상을 쓰기보다는 자신을 어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둘 다 안타깝네요, 진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사정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면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지금 면접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면접 있습니다. 면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지금 얘기 잠깐 나왔다시피 면접 실제로 참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숱하게 했죠. 맞아. 그거 좀 면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네네네. 좀 도움이 될 만한 또는 뭐 선문대 뭐 면접에 뭐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요 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선문대학교 면접의 특성은요. 네. 면접 보기 열흘 전에 네. 9문항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9문항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 요소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세 네네. 가지가 있는데 각 요소별로 예상 문제 세 가지를 만들어요. 셋을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세 문항을 뽑아서 랜덤으로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당일날 뽑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대별로 조금 차별을 둬서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좀 학생의 면접에 대한 부담이 왜냐하면 네네. 저희 학교 지원자들 보면 면접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맞아요. 면접관들이요. 면접 질문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부류가 있는데 계속 던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하나는 학생이 너무 답변을 짧게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것도 알아? 라고 해서 신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수험생한테는. 그런데 그래도 만약 이유가 후자라면은 압박을 받았고 나는 힘들게 면접을 했지만 이 친구가 오히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런 게.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 내용 자체는 묻는 말에 대답했다라고 해서 뽑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문제를 9문항을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공개된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항이거든요. 너 전공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면 어떤 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해요라고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단순하게 말씀 좀 드리면은 과거의 면접 방식은요 이런 거였어요. 본인의 강점에 학생이 뭐 잘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학생 뭐 잘해요? 라고 묻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면접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뭐 잘해요? 학생 장단점이 뭐예요? 그 질문에서 끝난다면 굉장히 과거 방식이에요. 그럼 그 질문에 저는 흔하게 하는 답변이 있죠. 이런 질문에 저는 친구들을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답변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학생들이 말하는 공감을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학생들이 순진해서 사실은 뭐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리더십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정 얼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저는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라고 답변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래 창의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거는 과연 평가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요즘의 면접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면접 질문 자체는 요즘의 면접 질문은 네가 제일 잘하는 강점을 잘 살려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한마디로 과거의 경험이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요. 네. 단순하게 뭐를 잘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종에서의 면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하게 면접뿐만이 아니라 자소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어필할 때 있어서 단순하게 저는 뭐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실험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해서 네. 뭐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2등을 거뒀습니다. 네. 라는 얘기에서는요 학생의 어떤 역량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어떤 실적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맨날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뭐 외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 얘기 있잖아요. 맨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변화된 거를 예, 얘기해라. 변화된 걸 뭐 얘기해라.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한마디로 사실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우리가 학생부라든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 말고 네. 그 내부에서 그 실험 동아리에서 2등을 했으면은 본인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2등이나 했는지 본인의 역할이 뭐였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야지 그 학생의 역량이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좀 얘기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겉으로 이제 겉보기에 드러나 있는 그 네네. 팩트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평가받는 데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저 진짜 약간 한숨 쉬어서 죄송한데 학생들이 네. 받아들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런 화법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좀 훈련이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 방법. 원래 뭐 이런 말 흔하게 하는 말 있지만 육하 원칙에 육하 따라서 준비를 잘하고 이제 막 써보라.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개그맨들 중에서 강연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본인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요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레파토리가 쫙 짜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요. 예, 막. 세밀하게 웃음 포인트까지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관객들이 빵 터져주겠지라고 계획하에 다 발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상하면서 이렇게 예, 딱 적는 거겠네요. 네네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면접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1등급이 난다긴다고 한 사람도 면접장에 오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면접장에 오면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걔는 긴장하게 되어 있고 레파토리가 안정해 있으면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당황할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지. 갑자기 딱 질문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거 굉장히 맞아. 어렵죠. 네. 불가능에 가깝죠. 그거는.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몇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예. 그거는 정말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준비를 안 해도 나오는 거지. 네. 그거는 19살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 면접이고요. 모의 면접. 예,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누구랑? 그게 더 중요하죠. 누구랑 하는지. 네. 요즘에는 대학들이 또 많이 찾아가요. 대학들이. 사정관들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하는 대학들의 사정관들이 고등학교 신청을 받아갖고 모의 면접 많이 해주러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거 다 하겠습니까? 솔직히. 네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누가 선정돼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고등학교 내부적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예, 신청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고등학교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는 그 4, 5, 6등급의 학생들 잘 안 챙겨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 2등급 이수를 많이 챙겨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그러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네네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모든 물론 이제 선생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학생들을 다 20여 명 학생들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망했네요?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분야, 같은 전공에 지원하는 친구들끼리 네.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의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지는 면접해서 발언을 잘 못하는데 네. 남 지적질은 그렇게 잘합니다. 질문하고 막. 네. 네. 그리고 질문하고 어.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답변하는 친구의 답변을 보면은 진짜 너 이거 못했어 이거 못했어 지적질은 끝내주잖아요. 그러겠네. 자기는 못해도 그렇게 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자기가 네네네. 그러면 또 못하는 거죠. 답변자가 되면 또 네네네.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가 되면은 네. 잘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하는 음. 과정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해보는 거를. 재밌겠네요. 네. 네. 모의 면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녹화도 지금도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일단 근데 촬영 한번 해보시면 자기 어떤 버릇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딱 네. 거울이나 아니면 촬영해서 놓고 보면은 네네네. 나도 모르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 습관이나 버릇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실제로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두고 네. 하여튼 모의 면접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